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조세채권에 유의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왜 인수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왜 인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가 법원 경매나 경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가 있죠. 이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에서만 말소기준 권리가 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채권으로서 근저당,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기된 전세권자가 제일 먼저 등기되어 있고 집합건물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든가 제3자의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말소기준권이 될 수가 있죠. 전세권 등기. 이것이 없다면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됩니다. 이런 것이 가장 먼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로 설정된 채권과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죠. 이 말소기준 권리가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7월 20일 날 설정된 근저당이라든가 8월 10일 날 입주한 임차인이 있죠. 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을게요. 이 밖에도 선순위로 입주한 임차인이 A 임차인, 요 임차인을 B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임차인은 3월 10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렇다면 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후순위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죠.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대항력이 소멸되고 이러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미배당금은 소멸되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했다면 낙찰자가 임차보증을 인수한다 보시면 되고 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다 그러면 예상배당 별자서 미배당금만 낙찰자가 인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임차인, 비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 요구해서 설령 미배당금이 생겨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문제는 이게 선순위 임차인인데요. 이 선순위 임차인이 등기부에 대해 압류된 세금에 의해서 세금이 선순위면 미배당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유의하기 위해서 본인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시세가 5억 5천인데 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날짜가 2022년 11월 24일이니까 대항력은 2022년 11월 25일 오전 0시가 되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2022년 11월 7일이니까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럼 이런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불과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다가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생하니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같은 날 같은 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소기준권리 등기부에 등기했던 말소기준권리가 2023년 1월 11일 압류날짜입니다.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선순위 임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 배당 요구를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해서 배당 요구했다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3억 5천만 원 정도 쓰게 되면 내가 인수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매각대금에서 영순위로 공제되는 것이 경매 집행비용이죠. 이것이 한 1.5% 되니까 한 600만 원 정도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1순위로 하는 것이 임차인. 이니 3억 5천만 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 물건을 4억 1천만 원 정도의 낙찰받으면 경매비용 600만 원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3억 5천만 원 전액 배당받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 세금에 관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세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특별우선 채권인 당해세가 있었죠.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국세 당해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방세 당해세가 있는데, 이 국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이 국세 당해세가 발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만 보면 상속돼서 상속세가 발생한다든가 증여돼서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등기부만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상속되지 않았다든가 증여되지 않았다면 국세 당해세가 발생할 수 없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려면 12억을 초과돼야죠. 왜냐하면 일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까지는 면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등기부만 보면 상속되지 않았다면 상속당해세는 없을 거고, 증여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도 없고, 또 금액이 뭐 12억 이하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번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는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렇게 경매나 압류세 공매가 들어가게 되면요, 무조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관할을 하는 시군구청에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세나 지방세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선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당해세는 아니지만 일반 세금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확정일자 갖고 따질 때는 일반 세금이 법정기일 갖고 따지죠. 법정기일이 이제 그 확정일자하고 누가 빠르냐. 그런데 세금의 특성상 보면 이렇게 압류했다면 우리가 법정기라고 따져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그 법정기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기일하고 확정일자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세금의 법정기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지서를 부과하는 게 부과 방식이 그 20%고 자진 신고 납부하는 방법일 때 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게 80%가 되죠. 이렇게 부과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거죠.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정기일이 발생하고 나가지고 이 압류하는 경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돼야 압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법정기일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관서 등에서는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그때 독촉장에는 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납부하게 되죠. 이 기한 동안은 체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게 돼서 최소한 압류 날짜가 됐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요 사이 전에 법정기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법정기일하고 확정일자하고 따지니까 요건 2달 빼기 차이 나니까 당연히 세금이 빠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법정기일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지만 체납된 세금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답니다. 그 빠른 금액이 얼마냐면 1억 1천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와 같이 4억 1천에 낙찰받아서 영수증 경매집행비용 600만 원 빼고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을 거로 생각해서 4억 1천에 낙찰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1억 1천을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낙찰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영순위로 경매 집행 비용 600만 원이 되죠. 1순위로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죠. 이제 광주 세무서가 1억 1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2순위로 임차인이 3억 5천만 원 정도를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합치면은 4억 6천6백만 원에 낙찰받아야 4억 6천6백만 원에 낙찰받아야만이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고 그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물건은 본인이 시세조사 해보니까 5억 5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낙찰받아도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세금이 후순위이고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하다가는 요 선순위 그 광주세무서 1억 1천 세금 때문에 임차보증금 1억 1천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